전학 온 첫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 어딘가 아프거나 투정을 부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 아이에게 벌어진 일은 WPI 심리상담가이자 초등학교 교사인 조승현 선생님의 교직 인생을 변모하게 하는 사건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조금 흐른 후의 일이고요. 현재 조승현 선생님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 전학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황 박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담임 선생님으로서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나요? 이 상황에 진짜 문제가 뭔가요? 아이가 대체 어떻길래 조승현 선생님을 이런 고민에 빠지게 했을까요?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했는데요. 듣기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침을 뱉거나 물건을 던지고 때로는 때리기까지. 그렇죠, 그렇죠. 엄청 똑똑하다. 이 아이는 천재 같다라고 얘기했죠. 부모조차도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가망성이 없어요. 그리고 약 먹여서 얘를 그냥 정신병원에 있으면 나오지 못하게. 그리고 선생님 보기에 되게 착하다. 그리고 되게 조용하고 심지어 이제 똑똑하다. 같은 아이 맞나요? 집 밖에서는 얌전한 모범생, 집 안에서는 테러리스트의 모습을 보이는 아이. 이 아이의 마음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담임 선생님인 조승현 선생님은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 영상의 주인공인 교사 조승현입니다. 앞으로 제가 공유할 사연 속에는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속으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이 학생이 하는 문제 행동과 문제 행동의 결과만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교에 나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폭력 행동을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당연한 행동을 안 하거든요. 이 사례를 공유하는 이유는 학생의 마음을 읽고자 하는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이 아이의 마음을 읽고자 하는 과정을 함께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WPI 심리상담을 수련하며 초등학교 담임교사이자 WPI 학교심리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 자신과 학생의 마음을 읽는 것이 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하는지를 알리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 사례 공유가 그 대표적인 예고요. 여러분은 이 사연 시리즈를 통해 담임교사의 마음, WPI 상담 전문가로서의 마음, 내담자로서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면 더욱 많은 의미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황심소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선생님 잘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 교사. 주로 5학년 전용 교사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 보통 5학년, 6학년, 고학년 주로. 고학년을 주로 네. 담당하시죠.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 조승현이고요. WPI를 공부하면서 학급에서 아이들이 마음을 이제 읽고 다른 아이들의 마음도 같이 읽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조승현 쌤은 학교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동료 교사들 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이 초년 교사들이 어떻게 문제아이 심지어는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관심군에 대고 ADHD 진단을 받거나 또는 심지어는 조현병 이런 진단까지 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그것이 그 아이가 정신병에 걸린 게 결코 아니고 또 얼마든지 그 아이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선생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잘 교육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선생님이 보여주고 또 그런 아이들하고 아이들하고 생활 지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 선생님 반 학생도 아닌데도 다른 반 학생까지도 선생님이 담당을 하시고 그랬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제가 WPI를 배우고 나서 사실 이제 화요일 사례분석 세미나를 공부하면 마음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사연이 이제 있잖아요. 네. 이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제 같이 떠올려요. 이 아이는 20년 뒤, 30년 뒤 어떻게 지낼까? 그리고 그 사례분석 세미나 속의 주인공들은 초등학교 때 어떻게 지냈을까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제 보거든요. 그러면 속히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소위 불리는 아이들, DP 아이들, 문제 아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랄까를 상상해 보면 좀 마음이 되게 아프거든요. 네. 그거를 생각한 이후부터 저희 반이 아니어도 학년에서 유명한 아이, 다른 학년에서 유명한 아이를 이렇게 들으면 꼭 보러 가게 돼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 선생님은 이 아이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진짜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아이는 지금 학교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라는 거를 상상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 담임 선생님이 요청하신 경우에는 같이 상담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담임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 학급에 들어가서 이제 보조교사처럼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문제 행동을 보일 때 같이 이제 저도 관찰도 하고 그 아이한테 뭐 1대1로 가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어떤 상황인지 묻기도 하고 관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선생님이 혼내도 듣질 않는 것을 넘어 왜 저한테만 그래요? 라고 따지기도 하고요. 친구들과 자주 다퉈서 친구들이 피하는 아이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지르거나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선생님의 정상적인 지도에 따르지 못하면 비정상적인 학생이 되는 상황이에요. 많은 경우 특별한 학생이라기보다 특이한 학생으로 보이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명도 하고 참기도 했는데 나아지는 게 없다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쉽죠. 선생님들도 상처받고 많이 힘들어해요.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문제 행동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선생님은 나름 최선을 다해 지도하는데 아이의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를 궁금해해요. 예전에는 가정교육의 문제야 였다면 요즘에는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죠.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을 읽어주고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가 미친 아이처럼 보이는 건 대부분의 교사는 쟤가 미쳤지. 그러면 정신병 환자를 교사인 우리 보고 어쩌라고? 라고 할 때 정신병이 들려서 내 신경회로가 이상이 되고 전두엽이 손상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인간으로 또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누구도 이 아이를 인간으로 대접해 주지 않고 바로 정신병 환자로 몰려고 했기 때문에 아이 나름대로 이런 발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이 금쪽이 사례처럼 그렇게 사기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한 아이에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은 기대하면서 봐주세요. 황심소가 1, 2년 후에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황심소는 계속 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10년, 20년이 된다면 이 사연에서 소개하려는 이 학생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이미지로 보여요. 제가 이 사례에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점이 있어요. 이 아이의 마음보다는 문제 행동이 두드러지기에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아이로 보이기 쉽거든요. 그런데 정신병으로 보는 순간부터 교육적으로 할 일이 거의 없어져요.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아이들 중 많은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고 심리치료센터를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연 속 학생도 2학년 때부터 ADHD 치료를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등교를 거부하고 돈이라도 줘야 학교를 가야 한다고 하고 학교 안 간다고 뭐라고 하면 폭력적으로 가족들을 때리기도 하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뭘 치료하고 뭐가 나아진 걸까요? 치료가 된다면 이번 사례와 같은 상황도 없었겠죠? 예, 저도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어떤 마음이 싸우고 있었냐면 주변 선생님들은 다 이제 담임 선생님의 영역 다 끝났다. 더 하면
뭐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걱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휘말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그 부모조차도 지금 그냥 아예 빨리 정신병원에 집어넣어가지고 약 먹여야 된다고 믿는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네네.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또 담임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얘가 대체 어떻게 이건 정상이 아니야. 부모조차도 그냥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가망성이 없어요. 그냥 빨리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약 먹여서 얘를 그냥 정신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게. 아니 어머니 지금 얘가 몇 살인데 병원에 집어넣어서 약을 먹여가지고 애를 그냥 그거는 감옥에 가두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아니 선생님도 보시고도 그런 말씀하세요? 얘는 저도 무서워요.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정신병원에 집어넣어가지고 약을 먹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얘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모가 먼저 아이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싶은 환자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자식, 또 부모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상황,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가 학교를 안 나온다. 전화가 와가지고 또 학교를 안 나오니까. 그렇죠.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정신병원에 넣을 생각을 하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의 마음을 살펴볼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달래도 보고 혼내기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아이의 저항이에요. 고민도 하고 또 애썼는데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아이가 옆에 없을 때만 느끼는 그 안심되는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아이가 입원하는 거 외에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여기에서 누구 탓을 하는 순간 이 학생이 겪는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애썼어요. 애석하게도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리고 남은 것은 정신병원이라고 정답처럼 믿고 있어요. 교사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한테 WP 상담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진짜 왕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그렇죠. M자에 지금 로맨이 하늘을 찌르는 애 같으면 이거는 야생동물 중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상처를 많이 입은 야생동물이라는 거를 저는 금방 생각했을 때 맞아요. 오마이갓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라고 해서 물어보게 됐을 때 이제 어머니가 겪었던 어려움을 전학을 한 거 그런 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서 이 네. 사연에 넣오겠죠, 그죠? 엄마는 한 달 좀 있다가 이제 다른 데로 또 전학시킬 생각을 하는데 네. 본인이 엄마를 만나게 되면 전학을 간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차라리 이 수렁에 빠진 이 아이를 내가 구해보겠다. 명적인 담임교사로서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그 역할을 내가 기꺼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이 아이를 지금 정신병원에 넣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을 하는 사람이 지금과 같이 교사들이 아이가 이상하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미쳤다고 생각해서 정신병원에 넣어서 약을 먹이게 됐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은 뿌리채 뽑히는 수준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건 결코 교육 현장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박사님 제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황심소 이 라이브 상담에 나와가지고 전학을 온 그 아이의 지금 사례를 이야기를 하러 오신 거고 한번 어떤 내용인지 좀 이야기를 해보실래요? 네,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8월 중순 학급에 저희 전학생이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다행히도 전학 수속을 받으러 올 때 제 아이 어머니께서 저를 꼭 보고 가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방과 후에 만나게 됐는데요.
처음 본 아이의 첫 인상은 되게 조용하고 수줍음도 많은 남학생이었습니다. 찾아온 김에 이제 상담을 하고자 해서 학생에게 WPI 검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어머니에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전학생이 왔어요. 그런데 전학 온 첫날 아이가 학교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전학 수속 받는 그날 저에게 웃으면서 이야기도 나눴고 WPI 검사도 했는데 아이가 전학 첫날부터 학교에 오기 싫다고 하네요. 뭐 이런 황당한 상황이 있죠? 아이 엄마에게 전화해봤어요. 전화해보니 아이가 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첫날부터 싸한 느낌이 확 들었어요. 이 아이 WPI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프로파일을 한번 보세요. 로맨티시스트가 엄청 높아요. 엄청 섬세하고 감성적인 학생이죠. 그래서 낯선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을 마주할 때 괴로워해요. 갑자기 환경이 바뀐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낮은 트러스트를 보세요. 이 학생의 예민함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가족들이 이 아이의 예민함을 이해 못한다면 가족들의 말과 행동조차도 이 아이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죠. 그런데 솟아오른 매뉴얼을 보세요. 이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등 자기만의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저 옆에 있는 아이디얼리스트 부분 보세요. 아이디얼리스트는 자신만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규칙은 엄청 세세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지켜져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공감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 표현도 잘 못하죠. 자신의 원하는 바를 스스로의 모습과 비교를 해서 만족스러워할까요? 정반대입니다. 현재 자신이 얼마나 못났는지 명확히 드러내는 손잡이 없는 칼 같아요. 쓸수록 자신이 더 다치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기보다 자신이 믿는 대로 표현하려고 해요. 그러니 열심히 할수록 지쳐요. 그런데 계속 참다가 결국 발작적으로 폭발하죠. 그래서 이 학생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어려워해요. 자신도 자기 마음을 이해 못할 때가 많거든요. 학교 가는 것도 불편하다, 싫다 수준으로 표현하지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기 힘들어요. 그럴 때 누군가 차분히 어떤 상황에서 불편하기 시작했는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묻고 다 들어줘야 하는데 대개는 그래도 참아야지, 학교는 가야 돼 등의 말을 듣죠. 그러면 자신의 마음은 무시당한 느낌을 받아요. 이런 게 반복될수록 점점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이든 다른 수단이든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꼭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줬어요.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래요? 대부분 맞다 하시죠. 맞다. 대부분 맞다라고만 하셨어요? 네. 학부모 상담 때 저희 반 아이들 프로파일을 이렇게 설명해주면 대부분 놀라시거든요. 집에서 지내는 모습도 어떻게 알았는지 놀라시고 부모님들도 몰랐던 학생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학생의 말과 행동이 왜 그런지를 이해하면서 선생님 놀랐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런데 엄마의 반응은 약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평소에 아이의 마음을 거의 모르고 살아왔기에 아이의 마음 설명을 잘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걸요. 그리고 아이 앞에서 자신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원하게 말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사실 네. 저기 롬앤 M자 매뉴얼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되게 평소에는 자기 좋고 싫고를 잘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안 할 거다. 학교에서도 얘기를 잘 하지 않았을 거다.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죠. 혹시 잘 표현하는 편이니? 그럴 때 절대 이야기 안 한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신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참았다가 그렇죠. 발작적으로 욱하고. 욱해서 화를 낼 때가 있을 것 같다. 네. 혹시 학교에서도 그런 적 있냐라고 얘기할 때 없고 약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께서 집에서는 이제 그럴 때가 있다. 학교에서는 아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집에서는 그거가 자주 있는데. 네네네.
이때 이상함을 느끼긴 느꼈는데 첫 만남이라 깊게 물어보는 건 실례인 것 같아서 차차 알아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이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WPI를 통해 설명하는 데 더 집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이 있는 앞에서 엄마도 솔직하게 다 이게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네, 아이 네. 눈치를 약간 보면서. 그렇죠. 그리고 조승 선생이 아이 프로파일 이거를 가지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줄 때 아이는 놀래는 표정이었어요? 아니면 뭐지라는 얼굴 표정이었어요? 아이 표정은 선생님 어떻게 읽었어요? 어, 아이 표정 거의 무표정과 살짝 미소에 가까웠는데, 내 마음 알아줬다라는 이런 이렇게 감탄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네. 자신의 프로파일 설명을 들은 이 학생의 반응은 거의 없었어요. 왜일까 상상이 되세요? 사실 저는 이때 아이의 표정의 그 의미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주로 엄마랑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돌아보니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잘 안 보고 싶어 했어요. 동시에 자신의 안 좋은 모습을 최대한 감추려고 했고요. 그런데 저는 아이의 마음도 설명하고 때론 좋지 않은 모습도 설명하고 불편한데 티는 못 내겠고 어떤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말하기는 불편한 그런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이는 그 상황에 있어.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든지 간에, 본인이 그러면 음. 이 전학을 온 거에 대해서 애가 뭐 특별하게 이야기한 건 없었고요. 네, 없었고요. 묻는 말에 대해서 간단한 단답형 정도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떤 거에서 어떻게 답을 했어요? 네, 그 로맨티스트 매뉴얼 높은 거를 보고 나서 이 아이가 학교에 오는 거를 되게 불편해 할 것 같다. 음,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 할 것 같다.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음, 아이가 섬세하고 음, 조용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음, 그래서 혹시 우리 학급에서 진로 프로젝트라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공유하는 게 있는데 혹시 너 뭐 좋아하니? 음, 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그때 대답은 대부분 엄마가 해주시고 아이가 이제 아휴, 대답을 안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부분에서 아이와 엄마 모두 어떻게 알았지? 하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학교 오는 것을 불편해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학교 안에서 경험들이 힘들었지. 쌤이 도와줄 수 있어.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땐 몰랐죠. 아예 안 나올 줄은요. 엄마의 WPI는 하셨나요? 아니요. 보지는 못하고 엄마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리얼의 원단이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네. 맞아요. 리얼리스트의 마음을 가진 학부모님들은 아이 입장에서 이런 아이예요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어떤 행동을 해서 자신이 보기에 또 남들이 보기에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지 뭐 이런 식의 소개죠. 왜냐고요? 아이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려줘도 이상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로맨 M자에 매뉴얼도 높은 이 아이는 리얼 엄마와 어떻게 지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엄마와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말을 해도 안 통하거든요. 이제 따로는 이 아이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 학교 적응하기가 좀 문제가 있다 정도로만 일단은 표현을 하셨고, 네. 예, 저랑 따로 아이 말고 더 통화할 때나 이제 제가 집에 방문했을 때 이때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됐죠. 어머니는 아이 앞에서는 정말 맞다고 이렇게 대놓고 말 못하는데 저한테 다 내신 문자로 정말 맞았다 음,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정말 맞다고 하는 부분은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발작적으로 폭력을 보인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정말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M자 학생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좀 뭘 해줄 수 있을까 부푼 마음으로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반에 로맨 M자 남자아이가 둘이 있는데, 네. 이 친구들과 모둠 활동을 시키면 서로 자극하지도 않고 재밌게 공유를 할 수 있겠다. 예, 제가 모둠 활동 때 경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의견 이야기하고 모으는 정도여서 어, 서로 공감대 형성하거나, 왜냐면 휴먼 아이들이나 아이디어를 읽는 경우에는 로맨 M자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아주 네, 피곤해하죠. 예. 네, 그래서 서로 너무 많이 건드려요. 예.
이렇게 천천히 다가갈 수 있는 아이들과 함께였으면 좀 좋겠다라고 부푼 마음으로 있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 아이가 등교를 안 아, 했습니다. 학교에 안 났어요. 네. 이때만 하더라도 WPI 심리 상담이라는 걸 알고 있고 아이들의 성격에 맞게 잘 도와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웬만큼 힘들었던 아이들도 저와 함께 지내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가 학교 다니기 힘들었지? 이제 나를 만났으니까 여태껏 지내던 학교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해줄게. 뭐 이런 마음이었죠. 해줄 수 있고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물론 학교에 나오기만 하면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날 이제 바로 전화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첫 만남 때 금요일에는 이 아이의 모습이 정말 막 학교 오기 싫어요. 막 여기 되게 괴로워 빨리 뛰쳐나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 표정이 아니라 그냥 되게 평온한 표정인 것 같길래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궁금하고 의아한 마음에 그리고 M자 다이아몬드인 프로파일 보니까 혹시 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렇죠, 그렇죠. 이 아이의 마음을 꼭 읽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첫날인데도 집에 이제 연락해서 찾아갔는데 가정 방문을 그냥 한번 직접 해본 거네요. 사실 제 교직 인생의 첫 가정 그러게요, 방문이었어요. 그러게요. 요즘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정 방문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데 어쨌든 선생님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학 첫날 학생은 학교를 안 나오고 전화를 해봐도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 외에는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었고요. 안 오면 직접 찾아가야죠. 그래서 제 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네, 계셨고, 예. 저랑 어머니랑 할머니랑 이제 방문해도 되는지 이제 이런 통화하는 거를 가지고 눈치를 챘는지 밖으로 나간 아이고,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선생님 온다고 해서 도망간 상황이 됐다. 네, 생애 첫 가정 방문에 학생이 집에 없었어요. 황당했죠. 엄마가 학생을 찾으러 갔어요. 엄마가 학생을 찾았어요. 그런데도 도망갔어요. 저와의 만남을 확실히 거부하는 상황이에요. 순간 고민에 빠졌어요. 아이도 없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이 학생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행동 속에 담긴 아이의 마음을 열심히 추리하고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확인했어요. 황 박사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축법을 활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루멘 M자 아이 같은 경우에 M자 아이들이 되게 성숙하잖아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똑같이 좋아하지 않고 맞아요, 또래 맞아요. 아이들보다 좀 더 성숙한 사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네. 충분히 이해된다. 싫어하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로맨 M자 아이들이 학교를 왜 다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물론 드물게는 본인들이 학교 다닐 이유를 찾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안 다닐 수 없어서예요. 학교는 가야 하는 곳이니까요. 그렇다면 수업 등 학교에 가서 겪는 일들에서 무엇을 느낄까요? 특히 자기만의 공간에서 혼자 있을 때만 느끼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는 혼자 있을 수가 없죠. 목소리도 크고 자꾸 뭘 요구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요. 수업 시간에서 배운 건 학원에서 이미 배워서 너무 쉽거나 그렇지 않다면 뭘 설명하는데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차마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지나간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 잘하긴 하는데 억지로 공부를 오래 해서 공부에 질려 있는 경우 또는 이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경우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려요. 어느 쪽이든 학교는 괴로운 공간이에요. 왜 가야 하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런데 괴롭기만 해요. 그걸 어릴 때부터 뚜렷하게 느꼈을 거라는 걸 또래보다 성숙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로맨 M자 아이가 저랑 만나는 것도 거부하는 정도면 갈 길이 아주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면 뭘 하러 보통 가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 아이가 스티커 같은 거를 사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왜 사러 가지? 라고 했을 때 엄청 대량을 구매한다고 스티커를 했었어요. 대량으로 구매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물건 사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었나 싶기도 해서 네. 왜 사냐라고 물어봤는데 왜 산다라는 답을 확실히 이제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랑은 얘기를 못하고 이제 할머니와 이제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학생은 이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네. 어머니 직장 문제 때문에 다른 곳에 살고 계셨고요.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학교 등교와 이제 치료센터 이동하는 거는 이제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사고로 돌아가신 아, 이 학생이 본인도 다 쓰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양의 물건을 사 모았어요. 다른 아이들과 다른 굉장히 특이한 행동이잖아요. 여기에 남들과 아주 다른 이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와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몰라요. 그나마 할아버지께서 많은 부분 함께 해주셨는데 돌아가신 것은 가족 모두의 아픔이에요. 하지만 특히 이 학생에게는 정말 큰 사건이에요. 특히 등교와 치료센터 등 그 다니는 것을 모두 바뀌게 되는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이 학생의 상황을 알면 알수록 미궁에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황이어서 이사도 이렇게 오고, 2학년 때부터 이제 ADHD로 진단을 받고 오 이제 마이 정신과 갓. 약을 먹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좀 이제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제 지금 먹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학년에 최소 한두 명은 있어요. 학교를 옮겨도 있고 환경마다 보이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나 있어요. 생각보다 정신과 약을 먹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점점 많아져요. 아이가 나아질 수 있다면 괜찮다고요? 이 학생도 2년 넘도록 ADHD 약을 먹고 심리치료센터도 다녔대요. 뭐가 나아졌을까요? 나아지기는커녕 심각해졌죠. 근데 이 아이만 특별히 이런 거 아니냐고요? 이 학생 외에도 1학년 때부터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치료센터에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4학년, 5학년이 되면 폭력적 행동까지 드러나요.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해요. 아이의 행동만 볼 뿐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는 처치는 상황을 악화시켜요. 그래서 이 아이의 저학년 때 마음을 상상해 봤어요. M자 아이들이 많이 겪는 상황이에요. 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야 해요. 초등학교는 유치원과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이에요.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는데 학습량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받아쓰기 시험도 본대요. 같은 반 친구들은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런데 바닥에 앉기도 하고 놀기도 했던 시간들은 없어지고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해요. 심지어 바른 자세로요. 환경이 갑자기 크게 바뀐 경우에 엄청 긴장 모드가 돼요. 선생님이 한 이야기를 자주 놓치기도 해요. 선생님이 한 이야기도 자꾸 까먹기도 해요. 특히 본인이 어렵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안 하고 싶어 하죠. 발표도 안 하려고 하고 간단한 활동도 어려워해요. 동시에 편안하다고 느끼는 일만 하고 싶어 해요.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리거나 창밖을 보는 등 긴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행동이 수업 시간 태도의 기준으로는 딴짓 또는 산만함으로 보이는 거죠. 고학년이 되어도 자신이 왜 집중하기 어려워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워하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인 아이는 어떨까요? 자신의 마음을 선생님과 부모님이 읽어줘야 하는데 이분들이 모르면 평범한 아이들에 비해 집중을 못하는 산만한 아이가 되어버려요. 건강이 악화됐다는 건 어떤 것, 얘가 간이 좀 약하고 아이고, 당뇨기도 조금 있다고. 그게 ADHD 약을 먹고 건강이 악화돼 지금은 안 먹는다는데 언제 끊었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근데 그거는 못 들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4학년, 3, 4학년 때 중에 이제 끊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끊은 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최소한 된다고 봐야 된다는 네네네. 이야기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점점 학교를 안 나가기 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이제 학교 가기를 싫어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걱정된 나머지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가기 싫으니까 그럼 돈을 달라라고 해서 돈을 주고 학교에 보낸 적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반복된 경우에 이제 아이 금액도 점점 올라가고 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했는데요. 뭐 듣기로는 뭐 욕을 하기도 하고 침을 뱉거나 물건을 던지고 뭐 때로는 때리기까지 누구를 하는 때려요? 할머니. 할머니를 때려요? 네네네. 당연히 가야 하는 학교를 가는데 돈을 달라고 한다고요? 돈을 안 주고 계속 학교에 가라고 하면 폭력까지 하냐고요? 마음을 읽고 자시고 하기 전에 진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아이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다시 살펴볼게요. 이 학생은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학교를 가기 싫어했어요. 왜 3학년 때부터일까요?
이때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라는 걸 했거든요. 학교를 왜 가는지도 모르겠고 불편하고 힘들기만 한 곳이었는데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원격 수업을 하니 이렇게 좋을 수 없어요. 집에서 마음 편히 뒹굴거릴 수 있는 시간도 늘고 딴짓을 해도 선생님이 몰라요. 이 생활이 익숙해져 버렸는데 그런데 다시 학교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너무 가기 싫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학교에 가라고 했죠. 그래서 학교를 가기 위한 이유, 용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일단 학교를 보내야 한다고 믿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돈을 줘서라도 학교에 보냈어요. 이때부터 이 학생은 학생이 아니라 알바생 마음으로 학교를 다닌 거예요. 일이 힘들면 힘들수록 뭐가 더 필요한가요? 당연히 더 큰 돈이죠. 그래서 본인이 가기 싫은 만큼의 액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돈도 필요했겠지만 그만큼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마음을 드러낸 거죠. 그런데 학교를 가니 돈이 생겨요. 맛있는 것도 마음껏 사 먹고 할 수 있는 일이 더 늘었어요. 여러분은 첫 월급 받고 어떠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돈을 안 주네요. 그리고 학교를 가라고 막 혼내요. 그러면 이 학생에게 그 대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악덕 고용주죠. 돈도 안 주고 강제로 일시키는 악덕 고용주. 그러면 돈을 달라고 저항하거나 일을 안 한다고 저항해야겠죠. 이 경우에는 강력하게 저항하면 학교를 가라는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로맨엠자의 쇠심줄 같은 그 끈질김은 웬만해서는 꺾을 수 없거든요. 웬걸? 어떤 날에는 강력하게 저항할수록 원했던 돈을 받기도 해요. 이해가 되세요? 점점 더 강력하게 저항하게 되는 과정이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뭘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학교에 나올까요? 알면 알수록 담임 선생님의 역량을 벗어난 것만 같네요. 늪에 빠진 기분이에요. 황 박사님, 도와주세요. 저게 이제 이 아이가 사 모았던 스티커라고 이렇게 해서 혹시 제가 구경을 할 수 있겠냐 싶어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혹시 이 아이가 살고 있는 공간에는 어떤 이 아이 마음이 있을까라고 해서 찾아보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를 왜 사 모으지? 이 아이가 이거를 언제부터 얼만큼 모았냐? 왜 저렇게 대량으로 모으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답을 못해서 찾아보니까 영수증 종이도 있었고요. 가격표 종이도 있는 것. 혹시 이 아이 이걸 파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대요. 어떻게 미성년자가 어떻게 물건을 팔 수 있냐라고 했더니 이제 어른인 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물건을 팔기도 한다. 그래서 중고거래 같은 것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얘 평소에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니까 뭐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백종원 등 이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책을 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바이블 이런 책을 사달라고 했을 정도인데 돈을 저기 나온 것처럼 많이 쓰는데 이게 물건을 사서 되파는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말씀으로는 마스크를 엄청 대량으로 샀다가 이걸 처치 못해서 이제 엄청 많이 버린 적도 있었다. 근데 지금 저 스티커는 남아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게 이 아이 나름대로는 고민도 많이 하고 초등학생 5학년이 물건을 사서 한다고 생각한 예. 것만 해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 똑똑하다. 이 아이는 천재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네. 이 아이가 자기는 천재라는 말 듣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들과 특별한 자기에 그렇죠, 대한 그렇죠. 인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게만 보였던 행동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행동이었어요.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니 조각들이 맞춰졌어요. 사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고 버리지 못하는 이상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웠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포장상자, 영수증 등을 보니 이 아이는 나름 온라인 쇼핑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1년 반 정도를요. 이 아이는 도안을 탐색했어요. 그 중에 자신의 마음에 들고 또 잘 팔릴 만한 도안 제작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원하는 컨셉을 이야기를 하고 도안을 주문 제작을 했고요. 산 도안을 가지고 이 도안이 들어간 메모지와 스티커를 주문했어요. 이를 홍보하고 판매까지 한 거예요. 미성년자라 판매하기 어려운데도 심지어 어른 연기까지도 가능했어요. 이걸 상상도 하기 힘들 뿐더러 상상은 하더라도 실제 실천하는 것은 어렵고 이것을 1년 넘게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요.
아이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 네. 학교에서는 조용하고 착한 학생이고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착하고 조용하고 똑똑한 학생이다. 저 소리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걱정돼서 혹시 지난 학교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수소문해서 네. 이렇게 올해 전학 오기 전에 담임선생님, 작년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었고, 저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네, 네. 이야, 대단하네요. 그래서 학생의 가족들은 아이의 마음에 대해 잘 모르고 아이는 만날 수 없었어요. 사실 아이를 문제아로 보기에 가족들의 말을 다 믿을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아이의 마음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난 학교 담임선생님을 수소문했어요.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지난 학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냈는지 알면 잔뜩 뒤섞여버린 퍼즐을 조금씩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할머니와 어머님도 선생님께 전해들은 걸로만 말씀을 주실 거니까 그분들은 학교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좀 바라봤는지를 좀 여쭤봤는데 되게 조용하다. 그리고 선생님 보기에 되게 착하다. 그리고 되게 조용하고 심지어 이제 똑똑하다. 이 아이가 지난 학교에서는 지극히 착하대요. 가족들 말로는 학교 가기 싫어하고 때로는 엄청 폭력적인 아이라고 들었는데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진 않나요? 애가 할아버지 돌아가고 나서 등교를 거부하고 지난 뭐 6개월이나 8개월 사이에 아이한테는 상당히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부분도 있냐면 얘가 용돈을 많이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쓰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먹을 걸 사서 친구들한테 나눠준 적도 있었다라고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이상적인 대화 이런 거는 많이 안 해도 뭔가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모습도 이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집중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시험을 보면 뭐 다 맞기도 하는 수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그거는 이전 담임선생이 네네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집 안에서는 등교 거부를 하고 큰 돈을 요구하고 때로는 폭력을 저지르는 모습. 집 밖에서는 동시에 조용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네요. 학교를 가는 것에 대해서만 유난히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고요.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고 나면 문제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느꼈어요.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 직접 쓰지 않을 물건을 대량으로 산다. 이것이 엄마와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특히 스티커 관련으로는 아이가 포장용 상자, 영수증, 가격표 등을 직접 준비해서 물건을 팔기도 했어요. 심지어 어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른 행세를 하며 직접 물건을 팔기도 했고요. 저는 이 아이의 마음이 궁금해 미치겠는데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잘 모르겠다 해요. 이 학생이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마음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들어주기도 힘들 거예요. 아이가 물건을 속여서 판다는데 그걸 걱정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 더더욱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결국 가족들은 각자가 보는 아이의 모습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죠. 저는 학생이 겪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알아야겠죠? 이 학생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요?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요? 그리고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뭘까요? 확실한 것은 예민하고 섬세한 마음을 가진 이 아이의 생활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원격 수업이 해제되어 안 그래도 답답하게 느꼈던 학교에 다시 가야 했고 할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죠.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라도 적응하기 힘든 일일 거예요. 꿀 같은 재택근무가 종료되고 일상을 함께하던 가족의 죽음은 말이죠. 게다가 다른 가족 중 그 어떤 사람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거나 관심조차 없다고 느끼는 상황. 이 아이의 문제, 그리고 선생님 자신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 상담이 계속됩니다. 황심소 구독, 좋아요